네, 안녕하세요. 사는재미연구소 슝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메이저 카드 2번부터 5번까지, 그러니까 고위 여사제부터 여황제, 황제를 지나서 교황 카드까지 쭉 한번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 뉴 비전 타로 카드, 비포, 애프터 카드를 같이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카드의 상징이 워낙 많기도 하고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 그 중에 일부분, 그리고 제가 조금 발견되는 것들을 위주로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유니버셜 웨이트의 고위 여사제 카드입니다. 네, 보통은 앞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붉은 빛깔의 젊은 남성을 상징하는 마법사 카드에 이어서 푸른 빛깔의 젊은 여성을 상징하는 고위여사제 카드가 남녀의 비교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고위여사제 카드는 조금 차가운 이미지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얀색과 파란색을 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과 악 사이에서 토라라고 하는 구약 성서, 되게 두꺼운 책을 들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어떤 일을 고심하고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물결의 흐름 같이 느껴지는 이 옷과, 그리고 달, 그리고 이 여성이 이제 머리에 쓰고 있는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을 합친 듯한 이 달의 상징의 그 관 역시 뒤에 있는 성류까지 여성성을 주로 상징합니다. 이제 뒤이어서 3번 카드인 여황제 카드를 보실 텐데요. 여황제가 좀 풍요롭고 넉넉하고 매력적인 여성을 상징하는 반면 이 고위 여사제 카드는 지적이고 현명하고 또 차갑고 도도한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를 옆으로 제끼고 새로운 관점에서 본 뉴비전 카드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뉴비전 카드에서는 이제 뒷면에서 바라본 고위 여사제를 보고 있네요. 앞에 있던 달도 보이시고 여기 물도 찰랑이는 바다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여성성을 또 상징하는 성류 위에 부엉이까지, 그리고 기도하는 두 수녀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 휘장이 거쳐진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것들에 대한 이미지, 신비롭고 숨겨져 있고 깊이 있는 비밀 등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엉이는 또 좋은 일을 또 알려주는 건데 이걸 좀 숨겨놨어요. 그래서 드러내기보다는 안에 가지고 있는 성향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네, 좀 젊어 보이는 여성이죠. 더 그 여성의 머리 위로 이렇게 쭉 부엉이가 날아듭니다. 네, 좋은 일과 어떤 소식을 알려들고 오는, 정보를 알려들고 오는 상징을 뜻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고 보시면 뒤쪽에 다룰 텐데, 교황 카드에 사실 나와 있는 열쇠 꾸러미를 고위 여사제가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열쇠는 타로 카드가 기독교적인 상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아실 텐데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면서 베드로라는 자신의 첫 번째 제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깁니다. 그 열쇠, 이 들고 있는 열쇠가 천국의 열쇠고요. 영생에 이르는 길일 수도 있지만 지혜에 이르는 그 문을 여는 열쇠,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 토라라고 하는 이 두꺼운 책 두루마기를 불태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징에 대해서는 제가 까먹지 않으면 9번의 은둔자 카드를 설명할 때 같이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끝으로 애프터 타로 카드에서는 짜잔, 네, 역시 토라를 가지고 있고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다시 정비해서 처음에 그 고위여사제 카드의 자세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비포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격동과 변동의 시기를 없었던 게 아니지만 다시 차분함을 되찾고 냉정하고 차갑게 이 자리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고위 여사제와 비교되는 두 번째 여성인 여황제 카드를 보겠습니다. 네, 여황제 카드는 이렇게 아주 풍성한 이제 이런 밀을 상징하는 건데 대부분 이렇게 가득 찬 이런 곡식들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옷에도 딸기인지 석류인지 이게 잔뜩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고 뒤에 숲도 울창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타로 카드를 이어서 점성술로 얘기하는데 12별자리에 해당하는 12개의 별을 모두 이제 왕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풍요의 끝장인 거죠. 아주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 상징이 그런 풍요로움의 끝은 다산 혹은 이제 임신과 출산을 뜻하는 여성성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 어머니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아주 풍요로운 카드. 그리고 이 옷이 자세히 보시면 잠옷입니다. 풍요롭고 편안하고 졸리고 정말 느긋한 상황인 거죠. 이 권력까지 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좀 안 좋게 쓰일 때는 현실에서 안주해 버린다. 변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그대로 털썩 이제 눌러 앉아 버린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면에서 한번 보죠. 이 뉴비전 카드에서는 뒷면에 이 여황제 카드에 자녀로 보이는 두 아이가 백조와 함께 놀고 있습니다. 네, 백조는 흔히 이제 겉으로는 아주 우아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물 속에서는 되게 열심히 두 다리를 움직여야 하는 겉으로는 우아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열심히 아무도 모르는 그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걸 뜻하잖아요. 이게 저는 현대적인 해석으로 육아의 고통을 뜻하는 게 아닌가. 이 육아의 고통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실은 해야 될 것도 많고 돌봐야 될 것도 많은 이런 어머니의 삶이 아닌가. 겉으로 보면 아주 편하게 누군가가 벌어주는 돈이나 황제가 벌어주겠죠. 그런 걸로 아주 편하게 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챙겨야 될 것들 아니면 후대를 기르는 것들 뜻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기르고 애쓰는 것들로 진짜 분주한 속마음을 아무도 모르겠네요. 그런 풍요 속이지만 사실은 되게 바쁘고 정신없는 그런 여황제의 이 뒷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한편으로 이 여황제가 비포 카드에서는 조금 더 젊은 여성으로 보이죠. 뭔가 이미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제 자녀도 낳고 하는데 점점 이 젊은 여성에서 이 엄마가 되어가는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을 나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점점 퍼진다고 해야 될까요? 점점 이 생활에 이제 젖어드는 이런 날카로움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 전을 그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이 비둘기가 뜻하는 이 새가 뜻하는 게 어떤 정보의 주고받음과 어떤 살아있는 지식의 주고받음인데 그런 것들이 내 뒤에 하고 있어요. 점점 생활의 돌봄과 생활고로 인하여 자신을 갈고 닦고 이런 것들을 잃고 점점 편안하고 느긋한 그런 풍요롭지만 안방 마님의 삶으로 뒤로 빠지고 있는 듯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모든 어머니가 그런 건 아니지만 자녀를 돌보고 하느라고 본인의 삶이나 본인의 현명함과 본인의 지식 어쩌면 고위 여사제인 그 독신으로 계속 살고 있었다면 가졌을 그 날카로운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그 날카로운 아름다움 대신
넉넉하고 누군가를 보살피고 풍요로운 어떤 매력, 어떤 상징으로 성숙해 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횡설수설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프터 타로 카드는 네, 이제 자녀들은 온데간데 없고 백조의 새끼들이 잔뜩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돌봐야 되고 점점 누군가를 챙기느라고 자기 삶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멀리 뒤에 메이저 카드의 탑 카드에서 이제 번개가 치고 탑이 무너질 때 여황제는 현실 안주를 해버려서 무너지는 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네, 죽는다라는 설정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실 안주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 게 아니라 두고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제 불타고 무너지는 성에서 그대로 끝을 맞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